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여론조사 갤럽하고 전국 지표 여론조사를 비교하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구적인 그리고 응답률이 낮은 AS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이번에는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환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로서 대표적인 것은 현재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동시에 하고 있는 전국 지표조사 MBS죠. 그리고 한국 갤럽입니다. 전국 지표조사의 경우에 먼저 2024년 4월 초 총선 직전에 응답률이 18%였고요. 대통령 지지도는 38%,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9%,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29%, 조국 혁신당 10%, 무당층 16%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기 전에 12월 그 하순에 역시 이 전국 지표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은 17%, 대통령 지지도는 27%,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31%, 무당층이 24%였습니다. 탄핵 직전이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좀 낮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올해 1월 중순 탄핵 이후에 윤석열 체포 시기 때 전국 지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응답률이 19%, 그다음에 탄핵 찬성이 59%,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5%, 민주당이 33%, 그리고 무당층이 17%였습니다. 동일한 시기를 한번 갤럽 조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2023년 3월 말 총선 직전에 응답률은 15%, 대통령 지지도는 34%,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7%,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29%, 조국 혁신당 12%, 무당층이 17%였습니다. 탄핵 직전에 1월 하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이 11%, 지지도는 1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9%,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2%, 민주당 33%, 무당층이 2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체포 시기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응답률이 16%, 탄핵 찬성이 57%,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이 36%, 무당층이 17%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여론조사는 갤럽이나 전국 지표 여론조사나 전부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둘 다 전압 면접 여론조사인데요. 두 조사의 결과가 유사하다, 그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아마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고 국민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에서 보게 되면은 총선 결과 비교해보면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27%를 얻었고요. 국민의힘과 역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7%, 조국 혁신당이 25%를 얻었습니다. 이 두 여론조사 결과와 총선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일단 정당의 순위가 똑같이 나왔고요. 득표율도 똑같거나 혹은 2% 이내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표나 한국 갤럽 여론조사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탄핵 후죠. 탄핵 직후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게 선거 직전처럼 응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을 잘 안 하는데 응답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여론조사를 할 시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계층일수록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에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열기가 강했기 때문에 진보층이 응답률이 높았고 탄핵 후에는 이제 진보층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보수층이 적극 응답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최근의 여론조사는 분노하는 측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체포에 반대하는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함으로써 응답자 중에 보수층의 비율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왔다. 즉 보수 지지도가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당 지지도에서 부동층, 즉 무당층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 핫 이슈일 경우에 그리고 선거 직전일 경우에는 무당층이 줄어드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탄핵을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사가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무당층이 줄었다. 그래서 무당층이 줄어든 부분이죠. 어느 정당이 가져갔냐면 탄핵 전에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었고요. 탄핵 후에는 탄핵이 부당하고 체포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무당층이 줄어든 대신에 탄핵 전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왔고 탄핵 후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상당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탄핵 역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민주당 지지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 일부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응답자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달리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 즉 국민의힘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잘못된 자기와 다른 입장이죠. 그런 당론을 가지더라도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민주당이 싫으면 다른 정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양당제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양당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민주당도 싫어하고 다시 말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도 반대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독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 양당제 때문에 그러죠. 다시 말해서 양당 이외에는 선택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양당이 아닌 제3당이 이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한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중간층들이 그 제3당을 지지할 겁니다. 양당을 모두 비판하는 제3당은 이제 소선거 구제나 대통령 선거처럼 1등만 선거하는 그죠? 1등만 당선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3당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당은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3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국회의원 소선거 구제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당을 찍지만 그게 아니라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진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제3당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를 찍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구에서는 당선 가능한 양당을 찍고 비례대표에서는 자기 생각과 똑같은 제3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고요. 과거 민주노동당도 그랬고 혹은 호남이나 영남에서 지역 제3당이 나타났을 때 보통 10% 이상을 득표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막상 막하로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사표 심리로 인해서 제3당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이죠. 이재명도 싫고 국민의힘 후보도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 후보가 나오면 5%로 득표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17년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가능했죠. 그래서 문재인 당선할 게 확실하다면 어차피 문재인이 당선되기 때문에 당락에 상관없이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는 문재인이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홍준표라든지 그 다음에 안철수라든지 심상정이라든지 이렇게 표가 분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압승하는 1강 구도에서는 10%에 20% 넘는 중간 후보가 2명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해서 정리하면, 보수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해서 1대1로 경선을 한다면 이재명과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1대1에서 막상 막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수 진영이 표를 단결하지 못하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표는 수구 보수와 일반적인 보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보수라면 한동훈이 되겠죠. 수구 보수라면 김문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표가 김문수와, 예를 들어서 김문수와 한동훈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 같은 그런 후보가 다시 나온다면 진보 진영도 표를 얻게 되는, 그래서 표 결과가 이재명이 뭐 한 40% 초반이나 30% 후반을 얻으면서 국민의힘은 뭐 20% 초반, 그 다음에 수구 보수는 뭐 15%, 그리고 나머지가 뭐 5%나 10%를 얻는 그런 다자구도, 1강의 다자구도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다.